브라질 대표팀은 아시아의 최강호 한국과 일본에서 A매치 평가전을 치렀지만 양국의 플레이 스타일이 확연히 달랐다. 한국은 브라질전에서 1대5로 패배하였지만 피파 랭킹 1위인 브라질을 상대로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 일본과 브라질이 경기를 했을 때에는 한국과는 많이 달랐다. 일본은 굉장히 수비적으로 경기를 임했다. A매치 평가전인데도 불구하고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로 브라질 대표팀에게 부상 위험이 있는 파울을 연달아 범했다. 특히 일본의 대표 간판 선수인 미나미노 선수가 볼을 잡고 공격에 나서고 있을 때 일본 선수들은 아무도 공격에 나설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일본은 브라질과 한국의 경기를 보고 5점이나 실점한 한국을 의식해 굉장히 수비적인 자세로 축구를 했다. 일본은 한국처럼 브라질에 질까봐 지레 겁먹은 모습으로 90분 동안 브라질 대표팀을 힘들게 했다. 일본이 브라질과 경기에서 보여준 것은 축구가 아니라 그저 폭력이 난무하는 공성전이었다. 심지어 일본은 공격 포인트가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축구 경기가 아니라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라고 우리들은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한일월드컵 20주년 기념으로 한국, 일본이 브라질 대표팀과 A매치 친선 경기를 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경기를 치룬 브라질 대표팀은 한국과 일본의 경기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을 했는데요. 브라질의 히카르두 세티온 기자가 얼마 전에 일본 대표팀의 악의적인 파울을 비난하는 기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의 축구 스타일을 비교하는 기사를 보도해 화제입니다. 용감하게 공격 축구를 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수비만 하는 겁쟁이 축구를 했고 그 결과 한국이 얻은 것이 더 많았다라는 기사의 제목으로 한국의 축구가 비록 브라질에게 졌지만 일본에게는 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브라질 기자는 한국과 일본이 브라질을 이길 확률은 굉장히 적었으며 꼭 점수를 내서 이겨야 하는 상대가 아니라고 말했으며 이날 브라질 대표팀의 아시아 원정 경기는 한국과 일본에서 분명하게 나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는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과 비판적인 부분을 극명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국에서의 경기는 전체적으로 밝고 유쾌하고 빠르기까지 하며 선수들이 득점을 했던 기분 좋은 경기였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경기는 굉장히 싸늘했으며 무겁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다. 한국은 시작하자마자 브라질에게 골을 내줬지만 전반전에는 브라질과 거의 대등하게 진행했다. 비록 이날의 경기는 1대5로 패배하였지만 저는 한국이 이런 스코어로 질 팀이 아니라고 느낀다. 한국은 이날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며 많은 전략을 펼쳤던 것으로 보이고 충분히 브라질 대표팀을 위협했었다. 반면 일본은 전체적으로 수비 위주의 플레이와 위험한 파울을 반복하며 브라질 대표팀에 꾸준히 몸싸움을 걸어왔다. 일본은 브라질이 볼만 잡으면 득달같이 달려와 공을 뺏으려 했지만 브라질의 골문까지는 올 수 없었다. 아무리 일본이 브라질에 이기려 수비만 한다고 해도 골을 넣지 못하면 브라질을 영원히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이와 다르게 한국은 브라질과 용감하게 싸웠으며 매너 있는 플레이를 보였고 악의적인 파울도 없었다. 한국은 월드컵을 위한 경기를 했으며 이 기간 대표팀의 경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월드컵이 개막하기 전에 자신의 팀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배우는 게임이었기에 한국은 일본에게 이번 경기를 통해 승리했다. 일본은 이번 아시아 투어 경기에서 소심한 플레이로 월드컵을 준비할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 카타르에서 독일과 스페인을 상대해야 했던 일본은 이번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야 했다. 하지만 일본은 11명 전부 다 수비에 가담하며 브라질의 창의적인 플레이를 억눌렀다. 일본은 자신이 브라질에게 한 수 배울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으며 이는 일본의 모리아스 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일본 팬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 한국이 압승을 거두었다. 실제로 한국, 일본이 브라질과 경기를 치르면서 한국이 비록 브라질에게 1대5라는 대패를 당했지만 공격적으로 플레이했던 한국의 치명적인 단점인 수비의 부재와 공수전환이 느리며 패스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제대로 느낀 경기였습니다. 게다가 한국 대표팀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하이브리드 잔디에서 뛰었기에 자주 미끄러지는 모습도 보였으며 이를 보완해 다음 칠레와 파라과이전에서 2대0 승리 2대2 무승부라는 경기 결과를 얻으며 대한민국이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를 거치며 굉장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프리킥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놀라게 했으며 손흥민 선수의 가치는 더욱더 치솟게 되었는데요. 반면 일본은 브라질 대표팀에게 이기려고 온가지 권모술수를 탔으며 악의적인 파울을 범하는 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브라질 대표팀 경기력에 영향이 미칠 정도의 엄격한 격리 조치를 감행하였는데요. 브라질 대표팀들은 일본의 엄격한 격리 조치와 축구 경기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다르게 일본에서의 격리 생활은 너무 끔찍했다. 일본이 고의적인 파울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수비적으로 플레이해서 경기가 루즈해졌고 재미없었다. 한국에서는 경기가 끝나고 모든 선수들이 기쁜 마음으로 서로 응원을 해주며 라커룸에서 유니폼도 교환했다. 하지만 일본 선수들과는 유니폼 교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 빨리 일본을 떠나 한국에서 남은 기간을 휴식하며 보냈으면 좋겠다라며 한국과 일본에서 경기한 소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일본이 칠레와 파라과이전에서 대승을 거두어 한국과 일본의 축구 수준 차이가 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축구에 아직 결점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보완하고 발전할 날이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앞으로 한국 축구에 대해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 선수들이 일본 선수들에게 기가 죽지 않도록 따뜻한 말 한마디를 보내주신다면 한국 축구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저희 타이탄스는 긍정적으로 믿고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남은 이집트전에서 손흥민 선수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타이탄스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거대한 것들 타이탄스였습니다. 타이탄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